안녕하십니까. 주재원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의전 그 디테일 편인데 첫 번째로 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항 일반인들에게는 나가면 설레이는 곳이고 반갑고 이별의 장소이기도 한 그런 곳이지만, 그 공항이란 데는 주재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나가게 되는 곳이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공항이라는 게 환경 자체가 이게 보안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제약이라든가 딜레이라든가 변화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출도착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당연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떴는지 딜레이가 됐는지, 요새는 앱 같은 거라든가 항공사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죠. 실시간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게 다 돼 있지만,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비행기를 뜰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미리 그 VIP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 좀 다오. 뜰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편해집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어떠신지,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떠시죠,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해 놓으면 좋죠. 대처할 때.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 두시고, 너무 1시간 2시간 전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30분, 도착 30분 전에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도착하고 빠르면 20분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오면 1시간도 걸리지만, 좌우간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는 나가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기장이 악셀을 밟아서 왔는지 몰라도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 40분, 50분씩 일찍 또 착륙할 때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항 내 입국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과 VIP 통관을 할 것이냐, VIP 입국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냐, 이건 결정을 해야죠. 공항이 무슨 어느 나라에서 무슨 항공사 편으로 온다 그러면 대강 정해집니다. 그래서 몇 번 게이트로 해서 나와서 몇 번 엑시트로 해서 나온다는 게 나오면 그래도 다시 항상 체크하셔서 그 앞에 딱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리 비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VIP들 올 경우는 대부분은 VIP 통관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쓸데없이 한 사람당 30만 40만 원씩 그런 돈 들이지 마, 요즘 사람이 5명인데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특별히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지만 않다면 그냥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VIP 통과를 하는 게 사실 편합니다. 아무래도 입국 심사를 하는 데서 실갱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고 줄 서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덜 피곤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후진국 같은 데서 입국심 돈 달라고 입국 심사하는데 귀찮게 굴거나 또 가방 같은 거 휴대한 수화물 같은 거 뒤적뒤적거리고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돈 아끼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냥 VIP 서비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후진국 같은 경우는 좀 공항이나 이런 데랑 친해지면 비행기 그 게이트 앞이나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파나마에 파견 근무를 할 때는 공항 쪽과 5개 강구 안에, 공항 안에 실내 강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엮여서 공항을 자주 갔고, 또 그쪽 사람들 잘 알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영화에서처럼 사우나는 안 갔지만 되게 친하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본사에서 손님이 오신다, VIP가 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비행기까지 데려가서 네가 데리고 나와, 세뇨라니. 정말 그래도 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정말로 게이트 앞에 있다가, 그 비행기 바로 내리는 게이트 앞에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뚜벅뚜벅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이 양반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인데 비즈니스석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가방 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냐. 또 후진국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 또 이렇게 한번 쓱 웃으면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옛날에
그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 연간 계약으로 회사가 그 VIP 케어하는 서비스 회사랑 미리 계약을 해놓으면 비행기가 뭐 저도 몇 번 이용해봤지만 비행기에 딱 도착을 하면 그쪽 회사에서 사람이 올라옵니다.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서 딱 미리 자리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와서 가방 받아갖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 먼저 내려가지고 트랩을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차를 바로 그 트랩 밑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 차 타고 그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뭐 거리 자체는 그렇게 뭐 멀지 않은데 일단은 제일 먼저 내리고 편안하게 내리고 약간 우쭐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모실 때 그렇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그 VIP 그 사무실까지 모실 수 있고 사무실로 오시면 미리 주재원이 거기 가 있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패스포트 받아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넘겨주면 직원이 알아서 다 들고 가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뭐 오시는 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차 한잔하고 있으면 가방이랑 다 맡겨놓으면 다 뭐 거기까지 검사까지 다 끝나가 딱 돌려줍니다. 그럼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참 편안하죠. 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IP 서비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오실 경우에는 어디로 나오시는지 혹시 옆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그럼 거기도 사람 한 명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B로 보통 나와야 되는데 C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면 그럼 C에도 사람 한 명 나가 있는 게 좋죠. 다음은 이제 전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전용기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기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전용기 터미널이 일반적인 터미널보다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입니다. 또 전용기는 이제 별도로 패스포트 컨트롤이라든가 세관, 검역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늘 미리 물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일반적인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전용기 입국을 할 경우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부탁을 해놨는데도 갑자기 이미 이제 전용기 들어와서 엔진 껐는데 검역 요원들이 늦게 와요. 그래서 20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럼 안에서 전화 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뭐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속이 타는 거지. 뭐 검역 요원이 늦게 와서 뭐 이런 거는 변명도 안 되는 겁니다. 꺼리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유난히를 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사전에 조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검역 요원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독약을 칙칙칙칙 막 뿌리고 막 마구잡이로 거칠게 뿌리고 통관 검사한다고 수화물들 다 해서 비행기 옆에 그 혈주로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서만 들쑤시고 아니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손님들 기분 더러운 거예요. 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오자마자부터 기분 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있으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놔야 됩니다. 여기가 좀 그 전용기 들어오는데 프로세스가 되게 거칠고 아직 좀 세련되지 못해서 좀 언짢으실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든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여기가 규정이 뭐 이렇다든가 변명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닥치게 되면 그건 뭐 감당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용기 관련해서는 전용기 승무원들인데 승무원들은 좀 연락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승무원들은 기장이랑 뭐 스튜어디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움직이고 숙소도 잡아서 하는데 만약에 진짜 어떻게 드물게는 뭐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뭐 아픈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처랑 숙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닐지 일정 정도는 대강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사서 전용기에 미리 실어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연락해가지고 미리 좀 무거운 짐이나 번거로운 것은 실어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국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 출국 항공편 그 일정 확인과 그 휴대 수화물 가방 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떠나시기 전에 떠나시는 날이면 그냥 30분 단위로 일정의 변동이 없는지, 또 공항 만약 국적기를 이용하신다면 뭐 친해 놓은 그 공항 지점장이나 이런 거 통해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일정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동선상의 교통사고 없는지도 뭐 우리나라 같은 TBS라는 뉴스 체크해야 됩니다. 앱이나 이런 거로. 보통 VIP 분들은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딱 가서 한 30분 내에 기다리고 그냥 떠나시는 걸 좋아하지. 그러다 보면 또 길이 막혔다 이러면 이제 간당간당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 파트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VIP 중에서는 그냥 나는 가방 들고 탈 거야, 안 맡길 거야, 그거 기다리기 싫어, 이런 고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외국 뭐 아시겠지만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수화물 들고 타는 거에 대한 제약이 까다롭습니다. 엄격합니다. 딱 달아봤는데 안 돼. 딱 그러면 이거 뭐 2kg 차이인데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안 통합니다. 그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국적기 같으면 공항 지점장이나 뭐 카운터 책임자한테 미리 좀 부탁을 양해를 해놓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가 좀 그러니까 가방을 맡기시죠. 뭐 이렇게 또 사전에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가방에 딱 달면 무게 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로 들어보세요. 손님 가방을 딱. 그래서 이거 오버다 아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데, 저는 옛날에 그 지역 총괄이시 삼성의 지역 총괄이신 분이 왔다가 외국 항공사 그 카운터 담당 여직원이랑 정말 언성을 높여서 싸워서 정말 옆에서들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직원이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그냥 당신이 뭐 삼성의 부사장이든 사장이든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아주 난감한 애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제 짐을 좀 많이 오버됐다 싶으면 붙이시죠. 안 실어줄 겁니다.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뭐 국적기라 그러면 차관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재수 없으면 항공사에서 오케이 들고 가세요. 근데 또 통관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뭐 두서 없지만 이제 공항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 우리가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